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오늘 좋았어요. 좋았다가 안 좋았습니다. 자, 분봉을 좀 볼게요.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주가의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어제 휴장이었죠. 자, 체코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 오늘 325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근데 본장이 시작된 게 이제 여기거든요. 9시 땡 하자마자 엄청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시장은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죠. 실제로 좀 올랐고. 근데 본장에서 누군가가 차익 실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재료 소멸로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순응. 자, 시장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맞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딩이 맞아요. 오히려 비중을 더 넣거나. 자, 그러면 분당 몇백억씩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우리가 이번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한 하락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상자를 항상 그리죠. 요렇게가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이고, 요 밑부분이 이제 관세 악재로 인한 조정이었습니다. 당시에 25,000원부터 2만원까지 하락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2만원에서 3만원, 그러니까 50%가 급등을 한 거죠. 이때가 이제 4월 초였는데, 4월 9일이었는데, 이제 5월 2일까지 단기간에 50%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팔고 싶다는 얘기죠. 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소식이 이 재료 소멸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질질질 흐르는 게 가장 안 좋은데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분봉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담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하락이 시작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 추가 매수 말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재료 소멸이 모두 끝나고 지지선을 만들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저는 이제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2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빠져준다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실체가 없는 단순히 이제 테마주라면 재료 소멸로 끝나겠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에 26조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매출이 7조에서 8조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매출은요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찍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코바니의 2기 또 테멜린의 2기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테멜린의 우선 협상자까지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원전에 대한 매출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쵸? 반대 생각하시는 분들 뭐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은 단기 재료 소멸 그리고 실적은 결국 찍힐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원전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는 특히 이 수입 국가가 내수용으로 매출을 올리다가 수출 국가가 됐을 때 정말 많은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금 변곡점,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렸어요. 하나증권 34,000원, 대신증권 38,000원.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가를.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1분기 우리가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발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전용 가스 발전소, 가스 터빈 이쪽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발 SMR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미국에서 가스 발전소 수주를 하면요. 우리가 그 다음 지역 뭐였죠? 중동, 동남아 이쪽에서 가스발전소는 그냥 프리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가장 까다로운 컨퍼런스 조건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 외의 지역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장기 성장 기대감에 대한 멀티플의 확대. 이건 이제 뭔 말이냐면 똑같은 실적을 예를 들어 1,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멀티플이 10배면 적정 시총이 1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멀티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20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5배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멀티플, 이 배수가 확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간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멀티플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의 여부가 관심이 쏠린다. 비슷한 의견을 말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자, 지금 정치권에서 말이 많은데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뭐라고 했냐면 SMR 특별법을 공약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수나 진보에 상관없이 어느 정권이 대통령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여당이 되더라도 실제로 이제 국내 원전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악재는 없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예산 삭감 이런 것도 사실 아니었고 결국 다 밝혀졌는데 자, 이미 원전은 글로벌 대세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하던 국힘당이 하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글로벌 대세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원전은 계속 투자가 진행되거나 특별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는 악재는 더 이상 주가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주요 매출은요. 해외에서 나와요. 해외에서. 대형 원전 유럽이죠. 중동이죠. SMR 유럽이죠. 미국이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얼마 전에 동남아 계속 수주권이 나올 건데 거의 다 몰빵은 못한다 칠게요. 그냥 보수적으로. 대부분의 혹은 상당수의 원전 건설을 우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주가 상승 굉장히 좋은 예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식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100만 원 이제 가고 있는데 불닭볶음면이 내수용일 때 한국에서만 팔릴 때 주가가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12만 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10배가 올랐어요. 지금 라면 회사 이렇게 10배 오르는 거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통신 기업이 왜 그 하락 방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통신주는 꾸준한 실적을 가져오기 마련이고 다만 해외 진출을 못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다. 다만 성장성은 없다. 이거랑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내수용에 머물렀던 기업이 해외 진출에 제대로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10배가 올랐다라는 걸 여러 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한 번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했죠. 이번에 16년 만에 2025년 체코 원전 수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유럽 지역 거점이 돼서 두산 스코다 파워가 거점이 돼서 해외 진출에 성공을 하면 할수록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삼양식품 시총 한번 볼까요? 삼양식품 7조까지 올랐습니다. 7천억짜리가 7조까지 올랐어요. 자, 두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쏟아져 나올 정말 많은 이 원전 프로젝트들을 고려했을 때 2만 원 중반대에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가 상승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 누가 지금 27,000원인데 38,000원짜리 목표가를 냈어요. 근데 목표 주가라는 건요. 웬만한 확신 갖고는 현재가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38,000원이면 지금 업사이드가 얼마나 열려 있는 거죠?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위로 40%입니다. 위로 40%. 자, 이렇게 대형주도 40%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각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에서 놀지는 않는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지금 이번 기회, 조정을 기회로 타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함께 대응하실 분, 같이 수익을 내실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자료를 받아가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무료예요, 무료. 010-8486-5930번 여기로 두산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죠?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와요. 여기 파란색으로 링크가 보일 겁니다. 링크를 터치하시면 자동 문자 연결이 되니까 이거 눌러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같이 좀 잘 한번 해보실 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간단히 볼게요. 하나증권 점진적 실적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3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1분기에 실적 쇼크는 밥캣에서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 좀 나왔고요. 여기 써 있죠. 두산 밥캣의 매출 감소가 연결 실적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밑에 좀 보시면 체코 원전 본계약,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매출, 또 북미에서 SMR과 가스터빈 협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간단히 대신증권은 얼마냐, 어디 갔죠? 목표 주가 여기 있다. 자, 3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가장 까다로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에 성공할 경우, 천천히 성공할 경우 중동과 동남아시아 수주가 빨라질 것이다. 얘네들도 지금 전기 부족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엑스포도 하고 이제 글로벌 행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급하고, 동남아는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곳에서 전력 수요 정전 같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원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가스발전소는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스터빈의 기대가 나와 있고, 또 체코 및 SMR 수주 본격화가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거 볼게요. 이재명 후보자가 SMR 특별법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고, 원전을 같이 키우려는 움직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나누지 마세요. 여당 야당 이런 거 나누지 말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게 어떤 건지를 고민을 좀 한다면 이걸 좀 하고 계시는데, 정책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SMR 추진 중이죠. 이것도 우리가 맞춰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SMR 육성 지원책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예상치 못한 하락에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큰 수익을 올해 안에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힘을 내서 함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잘 대응을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이벤트입니다. 무료.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기다리면서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오늘 매매일지 먼저 볼까요? 오늘은 상지건설하고요. 유비벨럭스, 그 SK텔레콤 해킹 관련주죠. 이렇게 수익을 좀 냈는데요. 자, 그러면 매매일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상지건설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급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했고요. 요게 한 3.4%, 5%? 요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유비벨록스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그 매매마크 누르면은 이게 SKT 해킹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요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7분 정도? 10분 정도? 이때 이제 들어갔죠? 자,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해서 한 2.2%? 이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는 거고요. 실전 투자 1억 만들기예요.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두 종목씩 공략을 하는 거고요. 하루의 목표가 4%인데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 개 합쳐가지고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을 냈죠. 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1억 있으면 수익을 냈을 텐데 10억 있으면 수익을 냈을 텐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자, 하루에 그 종목 선정, 그날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눌림이 됐던 돌파가 됐던 뭐든지 기법을 맞추려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두 종목씩 매일매일 공략하실 분들 여기 전화번호 있죠? 8486에 5930번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1억. 자,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하겠죠. 언젠가는 노동력을 상실할 텐데, 자, 그때 내가 주도주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4%만 수익을 내도 80에서 120입니다. 자, 이거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정책주입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인맥주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정책주가 있는데, 자, 인공지능, 저출산, 일자리 관련주, 행정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선 1대1 토론회가 많이 이제 열리겠죠. 이때 정책이랑 공약 가지고 싸움을 할 텐데, 6월 3일, 앞으로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 2배가 우리 목표입니다. 2배.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미리 잡아두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번호는 똑같고요. 정책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에르코스 바닥에서부터 6배 넘게 급등을 했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뭐 이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4x4 인공지능 정책 대장주였습니다. 자, 5,000원에서 33,000원,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사면 우리가 항상 손해를 보고 물려 있다가 본절만 와라라고 기도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초입 구간. 에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이 인용된 날부터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부터 이런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자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2배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 우리 정책주로 수익을 크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그 리스크가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도 어느덧 2,55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자, 대선 이후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때까지만 잘 대응을 하신다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대응을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